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쇠퇴하는 그리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살펴봤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같은 신을 모시고 같은 언어를 사용을 했지만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격할 때도 있었고, 몇 년 동안 계속 싸움이 지속될 때도 있었고 잠깐 휴전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바로 그리스를 침입하기 시작을 한 거죠. 페르시아인들은 이미 주변의 모든 땅들을 정복을 해버렸는데 그리스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로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과 스파르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항복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 사신들을 우물에 쳐넣어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페르시아의 군대는 그리스로 진군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싸우다가 잠깐 멈추고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60년 동안이나 싸움이 지속됐었어요. 그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전투 중에 유명한 전투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은 에게해, 그리스 옆에 있는 그 에게해 근처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마라톤. 지금 우리가 마라톤 경기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마라톤이라는 마을에서 시작이 된 말이에요. 어느 날 배 한 척이 무서운 소식을 갖고 아테네로 들어왔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로부터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마라톤이라는 작은 마을로 곧장 항해해 오는 중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 모두 상륙하게 되면 아테네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테네가 함락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얼른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하필 축제 중이었어요. 스파르타가. 축제 중이어서 축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스파르타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테네는 불리하잖아요. 페르시아 군대는 엄청 병사들이 많은데 비해서 아테네는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마라톤으로 가서 페르시아 병사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페르시아 군대가 상륙하자마자 아테네 군대를 향해서 수만 개의 화살을 쏘아댔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 화살을 뚫고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페르시아 병사들이 전투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후퇴를 했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안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로 병사를 보내서 그 승리를 알려줬어요. 페이디피데스라는 그 병사는 가파른 언덕을 지나고 골짜기를 건너서 4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아테네에 도착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말을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마라톤이라는 마을에서 그 이름을 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가 바로 42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달리고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지만 이 마라톤 전투가 전쟁의 끝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큰 바다 전투에서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되었어요.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는 여전히 자유롭고 독립된 채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스는 어땠을까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평화로웠어요. 이들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쟁에 썼던 그 에너지를 건축하는 곳, 아름답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대리석으로 거대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건물 중에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섬기기 위해서 지은 신전이에요.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신전 내부에는 대리석에 새겨놓은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프리즈라고 하는 그 작은 띠의 조각들이 있어요. 프리즈 중에는 그리스와 켄타우로스는 반은 사람이고 발은 말이에요. 상상 속의 괴물인데 그 사이에 그리스와 켄타우로스의 전설적인 전쟁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프리즈, 그러니까 그 대리석에 새겨놓은 다양한 그림의 조각인 프리즈에는 병사들이나, 그러니까 그리스 병사들이나 켄타우로스나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그런 조각상을 관찰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병사들의 힘줄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무척 정교한 어떤 정말 지금도 믿기 어려운 그런 조각들이라고 해요. 페르시아를 물리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계속 평화 속에서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나 아테네는 서로가 너무 강해져 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 도시는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것은 2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해요. 왜 이 도시는 25년 동안이나 이 전쟁을 벌여야 했을까요? 스파르타는 군대를 모아 아테네를 침입하기 위해 아테네로 진군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스파르타 군대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스파르타 군대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싸우지 않고 아테네 도시 안에 머물면서 성벽을 쌓았던 거죠. 성벽을. 자신들의 도시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서 우리는 아테네의 긴 성벽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칼을 들고 싸우는 대신에 강한 벽으로 이제 도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물러나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이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뭐냐? 바로 도시 안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던 거죠. 흑사병은 쥐에 살고 있는 벼룩이 옮기는 병인데 그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도시 전체 사람들이 아파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아테네 장군 젊은 병사들이 자꾸 죽어나갔어요. 너무 공포스러웠겠죠. 그리고 스파르타 군대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아테네 한 사람, 알시비아드라는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나는 스파르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어땠냐? 이 알시비아드는 도시 성벽 밖으로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스파르타를 공격을 했는데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져버렸어요. 스파르타가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당황한 생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알시비아드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알시비아드가 사라진 거죠.
어디로 사라졌냐? 스파르타의 주둔지, 스파르타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아테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도시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알시비아드를 따라가기로 한 거죠. 스파르타 사람들을 아테네 성벽 안으로 안내를 했고 결국 스파르타 군대는 아테네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된 거죠. 그렇지만은 긴 펠로폰네소스의 전쟁 25년간 지속되었었죠. 하는 동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어요. 이제는 그리스에는 다른 침입자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